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세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SBS 비즈 머니쇼 생방송에 출연해서 거기서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내면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관련된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봤을 때요.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크게 3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노태우 대통령 때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주택자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 정권에서 그걸 또 폐기하고 법이 생겼다가 개정으로 통해서 삭제되고 이러한 절차 등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던 다주택자 중과 규정들이 여지껏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3가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지만 다수인 민주당에 막혀서 법 개정은 계속 실패했고요.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제재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주택들의 수를 합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낮춰서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눌렀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되지 않게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때 대통령령을 개정했을 때 그 기간을 매년 1년마다 연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5월 9일이 되면 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는 대통령령이 효력을 잃어요. 그럼 다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 20% 세율 중과가 될 것이고 3주택자는 30% 세율이 중과가 될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될 것이고요. 앞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세법으로 다주택자들을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만약에 실현시킨다면 사실은 둘 중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 법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눌러놓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세금 내면 되죠. 그리고 1주택자는 보호해주겠다. 세법을 제재 수단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없애겠다. 내지는 지금 현행 상태로 냅두겠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에 이 세법을 개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납둠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세무서에서 재직하던 시절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만들어진 취지는 상당히 훌륭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실행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투기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사는 집 하나만 있다고 판단해서 주택을 매각했는데 상속주택 지분이 조금 나와가지고 낸다든지 아니면 소형 오피스였는데 그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거주주택에서 비과세를 박탈당하고 바로 중과세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이 부인되는 순간 1세대 2주택자가 되고 바로 중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2, 3억은 기본이고요. 좀 비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5, 6, 7억까지 막 추가적 부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세법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비과세인지 아니면 중과세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서민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제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성이 보장될 만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엔요, 이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된 얘기가 아예 실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정책 공약집에 실리지 않은 얘기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방송사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취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의 개정이란 것이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과연 그 명맥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이야기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과세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산과세형이라는 건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번 빵 때리고, 상속세는 너네가 여기서 계산된 거를 알아서 상속인들이 내! 라고 하는 것이 유산과세형이고요. 유산취득과세형은 이 상속재산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A 얼마, B 얼마, C 얼마 받으면 각자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지불하는 것을 유산취득과세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OECD 38개국 중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이고요. 24개의 국가 중에서 유산취득형을 쓰는 게 20개, 유산과세형을 쓰는 게 4곳입니다. 이 4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도 영국은 지금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영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국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영국에서는 지금 상속세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3개 국가인데 그 3개 국가 중에서도 미국은 자녀 상속 공제가 188억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있다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남은 건 이제 덴마크랑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 흐름은 유산 취득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법학회에서도 개정해야 된다라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유산과세형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37이라는 업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손톱깎이 회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7은 그때 손톱깎이로 세계를 제패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37의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주식을 막 뿌려요. 그리고서 5년 안에 돌아가셔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유산과세형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산을 다 합쳐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직원들한테 줬던 주식이 상속재산가이고 다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들은 본인들이 받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은 그 상속세를 낼 수 있었을까요?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 37이라는 기업이 팔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신 참모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김신 참모총장님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고서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해외 유수 대학에 한 40몇 억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또 5년 안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다 합하게 돼 있어서 그 40몇 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큰 상속재산가에서 세금이 매겨지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은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과세형은요,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과세형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세금을 징수하기 편해요. 피상속이 한 명한테 그냥 빵 때리고 상속세는 알아서 내! 하니까 훨씬 더 편하신 거죠. 행정 편의성과 징수성에서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유산과세형을 유산취득과세형으로 바꾸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국회에 보냈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거는 더 깊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해서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취득과세형이 개정될 것이다 라고 보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도 많고 이슈도 엄청 되고 있는 상속세, 정치 싸움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